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집 한 채가 과연 효자 노릇을 계속해줄 거라고 믿으십니까? 착각일 수 있습니다. 자산 가치가 오른다고 기뻐하는 사이 정부는 이미 여러분의 주머니를 털어갈 정교한 그물을 다 짜놓았습니다. 반갑습니다. 평호TV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평생 벌어온 재산의 절반을 세금으로 험납하고도 왜 망했는지조차 모르는 비극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대출금리 6%를 걱정했는데 이제는 7% 시대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영끌에서 집 사면 성공한다는 말은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집 한 채 가진 사람이 가장 먼저 거지가 될 수 있다는 공포스러운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똘똘한 한 채라는 환상을 부수기 위해 보유세와 양도세라는 강력한 칼을 갈고 있습니다. 단순히 세금이 좀 오르는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개편안이 우리 턱 밑까지 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공개할 정보는 단순히 뉴스 몇 줄 요약한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시장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슬쩍 흘린 정보들 속에 숨겨진 잔인한 진실을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이 흐름을 읽지 못하면 여러분의 자산은 모래성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집은 안전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우리 머릿속을 지배해온 가장 강력한 부동산 신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똘똘한 한 채 전략입니다. 강남 같은 핵심 지역에 제대로 된 집 한 채만 있으면 자산 가치도 지키고 세금에서도 자유로울 거라는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달콤한 시대는 끝났습니다. 김영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인터뷰에서 던진 발언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투자 가치가 높은 고가 1주택에 대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개편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닙니다. 정부 핵심 인사가 시장에 던지는 최후 통첩이자 거대한 설계의 시작입니다. 그동안 1주택자는 성역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가장 손쉬운 세수 확보의 타겟이 된 것입니다. 정부는 왜 갑자기 똘똘한 한 채를 공격하는 걸까요? 표면적으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고 말하지만 본질은 세금의 누진성을 강화해서 부의 재분배를 강제하겠다는 뜻입니다. 다주택자를 압박해도 매물이 나오지 않으니 이제는 고가 1주택자의 목을 죄어 시장에 물건을 내놓게 만들겠다는 계산입니다. 강남에 집 한 채 가졌다고 안심하던 분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장기 보유와 실거주 혜택으로 세금을 아꼈던 분들일수록 타격은 더 클 것입니다. 정책실장의 발언이 무서운 이유는 이것이 이미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거친 확정된 시나리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 채면 충분하다는 아니란 생각은 이제 위험한 도박이 되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뭐합니까? 나중에 팔 때 절반을 세금으로 떼이고 나면 남는 건 껍데기뿐인 집 한 채뿐일 텐데 말입니다. 정부는 지금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정밀 타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그물망에 걸려들면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자신이 가진 자산의 성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분석해야 할 때입니다. 과연 이 개편안이 통과되면 실제 세금은 얼마나 천문학적으로 뛰어오를까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실제 사례를 보면 아마 기절하실지도 모릅니다. 자산 가격이 오르는데 왜 내 삶은 더 팍팍해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오늘 여러분의 생존을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은 가격은 폭등하는데 실질적인 가용자금은 말라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돈의 가치가 쓰레기가 되고 있다는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중에 풀린 막대한 유동성이 실물 자산으로 몰리면서 아파트 가격을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서운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속도보다 세금과 금리가 내 주머니를 털어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저는 거지화된 자산가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종이 위에서는 수십억 자산가인데 매달 나가는 이자와 보유세를 감당하느라 생활비가 부족해 허덕이는 중장년층이 늘고 있습니다. 내 집값이 10억 올랐다고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그 집을 유지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소득의 절반을 넘어선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자산이 아니라 부채일 뿐입니다. 특히 최근 3개월간 한국의 전세가율 변화를 살펴보면 이 역설이 더 선명해집니다. 강남권의 전세가율이 예전만 못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실수요자가 뒷받침되지 않는 가격 상승은 오로지 세금과 이자라는 비용만 발생시키는 껍데기 성장에 불과합니다. 자산의 몸집은 비대해졌는데 그 몸집을 지탱할 현금 흐름이라는 근육이 다 빠져버린 것입니다. 정부는 이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는 명분으로 보유세를 야금야금 올리고 있습니다. 결국 앉은 자리에서 내야 할 세금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집을 팔아서 현금화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은 세금이라는 빨대에 피를 빨리는 존재가 되는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7%에 육박하는 고금리입니다. 이자 내느라 적금 깨고 보험 해약하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집 가진 거지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산 가격의 상승이 주는 착시 현상에 취해 지금 당장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의 무서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안전자산이라는 허상 속에 갇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현금이 돌지 않는 아파트는 하락장이 왔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모래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개편안이 적용되었을 때 우리가 내야 할 세금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일까요? 서울의 대표적인 아파트 단지들을 통해 그 충격적인 실체를 숫자로 증명해드리겠습니다. 막연한 공포는 숫자 앞에서 가장 무기력해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실질적인 숫자를 마주할 때 비로소 우리는 생존 전략을 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정부가 검토 중인 장기보유 특별공제 개편안이 실행되면 여러분이 내야 할 양도세는 단순히 몇 % 오르는 수준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세금 폭탄이 투하되는 수준입니다.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는 시나리오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양도 차익이 클수록 공제율을 깎아버리는 차등 적용이고 다른 하나는 전체적인 공제율 자체를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10년 보유하고 10년 거주하면 차익이 얼마든 80%를 깎아줬지만 앞으로는 차익이 20억을 넘기면 공제율을 50%까지 낮추겠다는 논의가 오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수치인지 서울의 대장 아파트들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서초구의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84제곱미터 사례를 보시죠. 만약 2017년에 17억 원에 매수해서 10년 동안 정성을 다해 거주하고 보유했다고 가정해봅시다. 현재 시세인 55억 원에 매도할 경우 지금 법대로라면 양도세는 약 2억 3,382만 원입니다. 하지만 개편안이 적용되면 이 금액은 무려 6억 6,153만 원으로 치솟습니다. 대략 2.8배에서 3배 가까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10년 동안 가꾼 내 집을 파는데 국가가 4억 원을 더 가져가겠다면 여러분은 납득하시겠습니까? 마포의 자부심이라 불리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일명 마레푸는 어떨까요? 2017년에 8억 원에 취득해서 10년 보유 후 26억 원에 매도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현재는 양도세가 5,805만 원 수준이지만 제도가 바뀌면 9,856만 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뜁니다. 차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곳도 이 정도인데 강남권 고가주택 소유자들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정부는 이제 집값 상승분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래 버티면 세금을 깎아주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오히려 고가주택 보유자를 가두는 창살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1주택자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 숫자들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양도세 부담이 이렇게 커지면 사람들은 두 가지 선택지 앞에 놓이게 됩니다. 세금이 무서워 매물을 잠그고 버티거나 법이 시행되기 전에 서둘러 던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아주 위험한 현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매물이 잠기면 집값이 오를 것 같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더 잔인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양도세가 무서워서 집을 안 팔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시장에 매물이 마르는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매물이 줄어들면 희소성 때문에 집값이 더 오를 거라고 말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그 이면의 잔인한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물 잠김은 자산의 감옥에 갇히는 것과 같습니다. 세금이 무서워 팔지 못하고 억지로 보유하는 상황은 결국 시장의 유동성을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거래가 끊긴 상태에서 공시가격만 올라가면 여러분은 팔지도 못하는 집 때문에 매달 늘어나는 보유세를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가 파놓은 거대한 함정일 수 있습니다. 팔면 양도세로 절반을 떼어가고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로 야금야금 자산을 갉아먹는 구조입니다. 결국 매도 타이밍을 놓친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집값은 오르는데 정작 쓸 돈은 없는 현금 가난뱅이로 전락하게 됩니다. 특히 지금처럼 금리가 고공행진을 하는 시기에는 이 잠김 현상이 독이 됩니다. 이자 부담을 견디다 못해 집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남는 게 없으니 결국 끝까지 버티다가 경매로 넘어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에는 거래가 없으니 시세 파악조차 안 되고
결국 급매물만 하나둘 쌓이다가 가격이 폭락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결국 황금성이 생명입니다. 내가 원할 때 현금으로 바꿀 수 없는 자산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 정부가 만지작거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안은 이 황금성이라는 생명줄을 끊어놓겠다는 신호나 다름없습니다. 똑똑하게 한 채만 들고 있으면 된다고 믿었던 분들이 이제는 그 한 채 때문에 발이 묶여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감옥의 문이 닫히기 전에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단순히 버티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이 극에 달했을 때가 내 자산을 재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부는 이제 주택수가 아니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의 숨통을 조이려 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개편 뒤에 숨겨진 누진성 강화의 실체를 아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종부세의 상식은 주택수였습니다. 집이 몇 채냐에 따라 징벌적 과세를 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김영범 정책실장이 언급한 누진성 강화의 핵심은 주택수가 아니라 주택가액으로의 전면적인 전환입니다. 이게 왜 중산층에게 독이 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서울 강남에 50억 원짜리 집 한 채를 가진 사람과 지방에 3억 원짜리 집 4채를 가진 사람 중 누가 더 세금을 많이 내야 할까요? 지금까지는 집 4채 가진 사람이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더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 표준을 촘촘하게 설계해서 똘똘한 한 채를 가진 사람의 숨통을 조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분들 많을 겁니다. 경기도나 서울 외곽에 자산 20억 원 정도를 깔고 앉아있지만 정작 통장 잔고는 바닥인 분들 말입니다. 저는 이분들을 가리켜 신형 하우스푸어라고 부릅니다. 소득은 정체되어 있는데 자산가치 상승이라는 명목으로 세금 등급만 올라가서 국가에 월세를 내는 꼴이 되어버린 분들입니다. 정부의 계산은 치밀합니다. 주택수 기준을 폐지하는 척하며 생색을 내지만 실제로는 고가주택의 과세 표준을 세분화해서 세수 총액을 늘리겠다는 속셈입니다. 이것은 결국 자산을 형성해가는 중산층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번 돈으로 상급지로 갈아타려는 꿈이 세금이라는 벽에 부딪혀 좌절되는 순간입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고 소득이 줄어드는 50대, 60대 분들에게 이 누진세 강화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자산 가액이 올랐으니 세금을 더 내라는 논리는 얼핏 공정해 보이지만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에게는 살던 집에서 나가라는 강요나 다름없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조세 저항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돈은 한 푼도 못 쥐어보고 집 크기만 줄여서 이사를 가야 하는 이 비참한 현실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정부는 지금 시장의 반응을 살피며 간을 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신호를 무시하고 대책 없이 앉아있다면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공중분해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산이 국가의 세금 저장고로 전락하는 것을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이 위기를 돌파하려면 단순히 국내 시장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보다 앞서 이런 진통을 겪었던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 미래를 예측해봐야 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부동산 거품의 붕괴와 장기 침체를 겪었던 일본의 사례는 지금 우리에게 아주 잔혹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때 그들도 지금의 우리처럼 믿었습니다. 도쿄 중심지의 땅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내 집이 노후를 책임져줄 유일한 보루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인구 구조의 변화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는 그 어떤 견고한 자산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과 초고령화라는 재앙이 우리 턱 밑까지 차올랐는데 정부는 오히려 부동산에 매겨지는 세금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부동산을 통해 부를 축적하던 시대의 종말입니다. 일본에서 일어났던 빈집 문제와 부동산 가치 하락은 단순히 공급이 많아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집을 사줄 젊은 세대가 사라지고 보유세 부담을 이기지 못한 고령층이 매물을 쏟아내면서 시장이 자정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누진세 강화는 일본이 겪었던 자산가치 하락의 촉매제가 될 위험이 큽니다. 수요는 줄어드는데 세금 부담은 늘어나는 자산에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인구 감소라는 정해진 미래와 세금 강화라는 인위적인 압박 사이에 갇혀 있습니다. 부동산이 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인들에게 이것은 국가적 재앙입니다. 이제는 부동산에 목매는 전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일본의 부유층이 자산의 비중을 부동산에서 금융자산이나 해외자산으로 옮겼던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물이 늙어가고 인구가 줄어드는데 세금만 오르는 아파트는 더 이상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손들에게 짐이 되는 처치, 곤란한 유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정책의 흐름을 잊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일본의 하우스푸어들과 다를 바 없는 비극을 맞이할 것입니다. 세상의 규칙이 바뀌고 있습니다. 국가는 더 이상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예산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분의 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7% 고금리와 세금 폭탄 속에서도 내 자산을 지켜낼 수 있는 마지막 생존 공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 7%와 세금 폭탄이라는 양방향의 공격을 버텨내려면 지금까지의 투자 관성부터 버려야 합니다. 이제는 얼마나 더 오를까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남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생존 공식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이자 상환 능력의 재점검입니다. 단순히 지금의 소득으로 이자를 낼 수 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보유세와 양도세의 누진적 인상은 여러분의 가처분 소득을 강제로 뺏어갈 것입니다. 내 소득의 40% 이상이 대출 이자와 세금으로 나간다면 그 집은 이미 내 집이 아니라 은행과 국가의 소유라고 봐야 합니다. 지금 당장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구조로 재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5월 9일이라는 데드라인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시점을 앞두고 시장에는 마지막 탈출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5월 9일까지 계약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잔금까지 모두 치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설픈 미련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그 대가는 수억 원의 세금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맹신을 버리고 가액 중심의 사고를 하십시오. 정부의 정책 방향이 주택 가액에 따른 촘촘한 과세로 흐르고 있다면 굳이 세금 타겟이 되는 초고가 주택 하나에 모든 자산을 몰아넣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자산을 쪼개어 세금 부담을 분산시키거나 비주거용 자산으로의 전환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우상향은 없습니다. 지금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자산 가격이 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것은 경제의 방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극도의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석학들조차 지금의 상황을 가늠하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호TV 구독자님들만큼은 남들의 근거 없는 낙관론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내 형편에 맞지 않는 과도한 빚은 결국 나를 파멸로 이끄는 독사바와 같습니다.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리십시오. 그리고 과감하게 결단하십시오. 이 혼돈의 시기에 살아남는 사람만이 다음 상승장에서 진짜 부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긴 여정의 마무리를 지어보려 합니다. 정부의 눈치 싸움과 시장의 공포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지막 마음가짐은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조금은 무겁고 두렵게 느껴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내 자산을 갉아먹는 세금과 금리의 실체를 모르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정부는 시장의 반응을 살피며 이미 다음 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한 발 앞서 생각하고 대비해야만 합니다. 부동산은 이제 더 이상 사두기만 하면 오르는 마법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생존 전략이 필요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오늘 분석해드린 보유세와 양도세의 누진성 강화는 단순히 부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온 우리 평범한 중산층 모두의 노후가 걸린 생사 확인의 문제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든든한 요새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무거운 짐인지 오늘 밤 냉정하게 자산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이나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질문이 모여야만 우리는 더 정교한 대응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제가 드린 분석은 현재 정부의 정책 기조와 시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견해임을 밝힙니다. 법 개정의 구체적인 시기와 내용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으니 실제 매매나 세무 판단을 하실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고 준비한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호TV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남들보다 한 발 앞선 생존 전략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 관리를 응원합니다.